안녕하세요. 국의 백지욱입니다. 논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현악기 연주자의 연주 관련 운동 장애에 대한 신경기계학적 측면 리뷰를 읽어봤습니다. 바이올린 문제는 단순 근육 통증이 아니고 신경 생체 역학 운동 제어 문제라고 했습니다. 핵심 병리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활 움직임도 어떤 근육 조합을 쓰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달라진다고 나오셨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태 생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봤을 때 이제 그 상지 부위별 통증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에 대한 표인데요. 제일 높은 게 일반 근골격계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머슬 임밸런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육 불균형은 관절 주변 근육들이 기능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더 적거나 더 큰 토크를 생성할 때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목 굴곡근과 견갑 안정화 근육이 반복적 활동과 피로로 인해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 굴곡근, 그리고 견갑 안정화 근육은 보상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과활성이나 긴장되는 근육으로는 흉근, 승모근, 흉쇄유돌근, 견갑거근이 있으며 이 패턴은 상부교차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상부교차 증후군 진단에 사용한 평가로는 근력 검사와 머리, 목, 굴곡 패턴 평가, 상부 승모근 촉진, 그리고 흉근 단축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 EMG를 통해서 또 측정을 해봤는데 표면 EMG는 연주 중 근육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목, 어깨 통증, 그룹이 근활성도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특히 트라페지우스 활성이 높고 델토이드 활성도 높고 바이셉스 브래키 활성도 높고 이것은 근육 과사용 그리고 근육 불균형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메커니즘은 삼각근은 팔을 들어 올리는 주요 근육인데 삼각근이 과활성되면 상한 골두가 위로 상승하게 되고 견봉 아래 공간이 좁아집니다. 회전 근개가 이를 억제하려고 보상, 수축하고 결국 충돌이 증가해서 극상근 손상 위험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견봉하 충돌 증후군은 이제 견봉하 공간 감소로 인한 어깨 통증 질환으로 어깨 질환 중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구조적 SIS였습니다. 구조적 SIS는 염증, 골극, 실제 공간이 감소하였고 기능적인 것은 근육 불균형, SD, 비정상 움직임, 상대적 공간 감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악기 연주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할 때, 이게, 왼쪽은 악기를 지지를 하고, 그리고 운지를 하고, 반대쪽은 이제 활을 연주를 하면서, 뭐 어떤 근육이 어떻게 되고, 어떤 근육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런 근육을 사용하고, 이런 근육 과활성화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팔 움직임을 보면 단순 굴곡 신전이 아니고 업보라고 해서 위로 이렇게 켜는 동작이 있다고 하는데 팔꿈치 굴곡, 다운보는 신전인데 근데 실제로는 양쪽 근육이 동시에 작동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센이란 이센 있었는데 이제 업보는 이두근 컨센, 그리고 다운보는 삼두근 컨센, 다운보 중 이두근은 이센 브레이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는 이제 단순히 뭔가 딱 뭐 신전 굴곡이 아니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중요하고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움직임 속도 조절, 그 활의 정밀성, 진동 억제, 활 압력 안정화를 위해서 기랑근 공동 수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수축 때문에 연주자들은 상한 이두근 곽인장, 삼두근 피로, 그리고 팔꿈치 텐디노패시, 그리고 포암 오버로드 근육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른팔로 이제 활을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다운보 이렇게 친다고 하는데요. 그때 팔꿈치 관절에서 이두근과 삼두근 두 개 동시 활성화돼서 F1, F2 이렇게 힘을 생성해내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비대칭의 결과로는 이제 상지가 가장 흔하게 손상이 되고
그리고 특히 왼쪽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악기 무게는 이제 상부 흉곽, 쇄골, 손 이렇게 세 개가 함께 지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평소보다 더 옆으로 유지를 하면 첫 번째 갈비뼈가 압박되고 상한 신경총이 압박되고 근막 긴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긴장이 증가하는 근육으로는 소흉근, 사각근, 상부 승모근, 견갑거근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TOS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TOS 증상은 목 통증, 어깨 통증, 손가락 저림이 있고 TOS 환자 특징은 내측 전환 통증, 그리고 손 감각 이상이 있습니다. 증상 유발되는 자세는 이제 숄더, 하이퍼 에비덕션, 숄더 에비덕션의 익스텐션, 인터널 로테이션의 다운월드 트랙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TOS를 일부러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피로에 관한 건데요. 현악기 연주자는 장시간 지속을 하고, 그리고 스태틱 컨트랙션, 그리고 코어 컨트랙션, 그리고 프리시전 모터 컨트롤이 많아서 근육 피로가 누적되기 쉽다고 합니다. 피로 발생 시 연주 동작이 더 딱딱해지고 활 움직임 부드러움이 감소되고 손가락 컨트롤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텐던 오버로드, 넥스트레인, SD, TOS, PRMD 위험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보면 현악기 손상은 단순 포스처 문제가 아니고 바이오 메케니컬 시스템 오버로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자 손상 발생률 매우 높으며 대부분 오버유즈 인절이라고 합니다. 현악기 연주자 가장 위험하고 어퍼 스트링 플레이어가 최상위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제가 그때 TOS나 TOC 논문을 볼 때도 바이올린, 비올라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손상 부위는 어퍼 바디와 어퍼 익스트리미티였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 진단 방법인데, 움직임 분석은 이런 거 사용했고, 근육은 이렇게 사용했고, 힘 분석을 이렇게 사용했다. 이거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